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한국 노동법에서 정말 중요한데 또 가끔 헷갈리는 개념들이죠. 바로 임금, 통상임금, 평균임금, 그리고 주휴수당입니다. 특히 중소기업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요.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다른지 오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럼 제일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? 네,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요.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한테 주는 모든 금품, 이걸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. 여기서 포인트가 한 세 가지쯤 돼요. 첫째는 사용자가 줘야 하고요. 사용자가? 네, 둘째는 근로자한테 주는 거여야 하고, 셋째는 이게 꼭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거죠. 근로의 대가, 그게 중요하군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출장비나 식비처럼 그냥 실제 쓴 돈 돌려주는 거, 이런 건 임금이 아니겠네요? 맞습니다. 그건 실비 변상적인 거니까요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고객이 직접 주는 팁 있잖아요. 네네, 팁.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준 게 아니니까 임금이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 팁을 싹 걷어요. 걷어서? 네.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 다시 나눠준다. 그러면 그건 또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지급 주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셈이니까요. 아하, 그렇군요. 지급 주체가 중요하네요. 임금을 줄 때도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게 있죠. 네, 있습니다. 4가지 원칙인데요.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줘야 하고요. 직접? 그리고 세금 같은 거 빼고는 전액을 다 줘야 하고, 원칙적으로는 돈으로, 그러니까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딱딱 지급해야 합니다. 이 원칙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. 당연하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. 임금 채권이라고 하죠. 밀린 월급 받을 권리. 이거 3년 안에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. 3년이요? 네, 그럼 더 이상 갈라고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.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. 이 기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3년. 자, 다음은 주휴수당으로 넘어가 볼까요?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는 거 맞죠? 네, 맞아요.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건데요.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짜, 즉 소정근로일을 다 나오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. 이걸 받으려면 조건이 2개 있어요. 조건이요? 네, 첫째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은 넘어야 하고요. 보통 4주 평균으로 계산해요. 주 15시간 이상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에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다 나와야 돼요. 개근이죠, 개근. 혹시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나요? 개근에 영향이 있는지. 네,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습니다. 출근 자체를 했으면 개근으로 봐요. 다행이네요. 근데 하루라도 아예 안 나오면, 즉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. 그렇군요. 계산은 어떻게 해요? 특히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 안 되게 일하는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주 40시간 꽉 채워서 일하시는 분은 보통 본인 시급, 그러니까 통상임금 기준으로 8시간치를 받으시면 되고요.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분들은요. 일단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해요. 그 다음에 주 40시간 대비 본인이 일하기로 한 시간 비율 있죠. 비율만큼. 네, 그 비율만큼 곱해서 계산합니다.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네, 이해됐습니다. 자,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. 이 두 가지가 왜 나눠져 있는 건지,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. 왜 이걸 구분하냐면요.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네. 먼저 통상임금은요. 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, 휴일근로 수당 있죠. 네네, 시간의 수당들. 네. 그리고 연차수당, 해고 예고수당, 또 방금 얘기했던 주요수당. 이런 것들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이에요.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죠. 그럼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? 통상임금은 근로자한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정기성하고 일률성이에요. 모든 해당 근로자한테 같은 조건으로 줘야 한다는 거죠.
정기성, 일률성. 네. 예전에는 그 고정성이라고 해서 미리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게 봤었는데요. 지금 판례는 이 고정성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는 않아요. 아, 고정성이 필수는 아니다. 네. 그럼 평균 임금은 언제 쓰는 건가요? 평균 임금은 주로 퇴직금 계산할 때. 퇴직금. 네. 그리고 휴업수당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같은 거 산정할 때 기초가 됩니다.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. 퇴직하는 날, 같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있잖아요. 그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요. 그 3개월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.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. 그러면 통상 임금보다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? 네, 맞아요.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. 왜냐하면 평균 임금 계산할 때는 기본급은 물론이고요.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연장근로 수당이나 상여금, 성과급 같은 거 거의 모든 임금이 다 포함되거든요. 아, 온갖 수당이 다 들어가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보통은 통상 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게 나와요. 예를 들어 퇴직하기 바로 전 3개월 동안에 큰 성과급을 받았다. 네. 그럼 이게 평균 임금에 반영되니까 퇴직금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거죠. 통상 임금에는 이런 일시적인 성과급은 잘 안 들어가고요. 아, 그 차이가 이제 확 와닿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요. 근로자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임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임금, 퇴직금, 기타 등등 줘야 할 모든 금품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. 14일 이내. 네, 법으로 딱 정해진 기한이에요. 물론 서로 합의하면 이 기한을 좀 연장할 수는 있어요.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안에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? 그거 중요하죠.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기한을 넘겼다.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 연 20%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와, 연 20%요? 상당히 높은데요? 네, 그렇죠.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서 그래요. 그래서 기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임금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통상임금, 평균임금, 주휴수당, 그리고 마지막 금품 청산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. 각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계산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. 여러분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. 맞습니다. 이게 법적 기준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수당이나 상여금 또 복리후생비 같은 게 얽혀 있다 보니까 임금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여러분의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? 혹시 보시면서 이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거지? 하고 궁금했던 점은 없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